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꽤 예전부터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술 마시기 등 혼자 무언가를 하는 문화가 트렌드처럼 엄청 대두가 됐었죠. 여행에 있어서도 나 홀로 여행객이라고 해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정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롭지 않은 이야기고요. 어쩌면 이제는 좀 지루한 이야기로도 들리는,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혼자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나는 혼자 가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 않았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여행이었어요. 미국 심리학회라는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갔다가 학회만 참석하고 오기는 비행기 값도 아깝고 해서 여행을 가긴 가야겠는데, 이게 혼자 가자니 좀 그렇고, 반신반의하면서 제 인생 최초의 혼자 여행을 계획하게 됐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정말 멋진 풍경, 정말 맛있는 음식, 혹은 뭐 맛없는 음식이더라도 즐겁고 재밌고 새롭고 낯선 경험들, 이런 즐거운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녀와서 사진으로 공유하고 영상으로 공유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제약이 있죠.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리 공유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느낄 수는 없어요. 심지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좀 듣기 싫은데 그만 좀 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인생에서 추억이 될 만한 순간과 사건들을 함께 기억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삼각대를 세워놓고 제 사진을 정말 자연스럽게 담아보려고 해도요, 그 카메라 앞에 자 이제 찍어야지 하고 딱 눌러놓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나 여기서 빨리 찍고 비켜줘야 되는데 등등등등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자연스러움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저를 카메라에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좋았냐면요. 첫 번째, 사람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현지인들이 혼자 있으니까 진짜 말을 많이 걸어줬어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열고 대화를 시도하면 정말 즐거운 대화가 되었고요. 물론 소통의 기본인 언어가 전제가 돼야겠죠. 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저는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막 원어민처럼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듣는 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더불어서 손짓과 발짓 그리고 표정, 뭐 이렇게는 안 했어 솔직히. 근데 대화를 할 때 제가 여행 내내 즐거웠어서 그런지 표정도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웃는 표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고 가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인들이 꽤 친절하더라고요. 제 생각한 이상으로 친절했습니다. 환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애틀에 딱 도착한 날 저녁 무렵이었는데 숙소에 들어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숙소가 조금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길을 나가도 되나 싶어서 일단 택시를 불러서 목적지로 가는 길에 택시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길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택시 아저씨께서 뭐라 대답을 해주시고 저한테 저를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데려가더니 햄버거 괜찮냐면서 햄버거 세트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리프트라는 앱을 썼는데 그 리프트 앱을 통해서 팁을 좀 잘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팁으로 보답을 드리긴 했지만 여행 첫날부터 정말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애틀에서 혼자 들른 바가 있었는데요. 그 바에서 커플인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바텐더 언니는 아니고 동생인 것 같은데 여자 동생을 만났죠. 막 대화하다가 혼자 여행 왔냐고 해서 혼자 왔다고 했더니 너무 멋있다면서 피어 57의 대관람차와 놀이기구 티켓을 그냥 주더라고요. 무료로 내일 놀러 가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려고 했을 때는 제가 근처 작은 마을의 캠핑장에서 묵었는데요. 이틀 묵는 동안 샤워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샤워를 하고 싶어서 근처 트럭 기사들이 이용하는 깨끗한 샤워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소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샤워를 결제하려고 하니까 제 말을 옆에서 이렇게 주워듣던 트럭 기사 아저씨분께서, 아저씨라기보단 좀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본인의 그 트럭 멤버십, 트럭 기사분들은 그런 곳에 멤버십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로 그냥 하면 공짜라고 내 걸로 해주겠다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You made my day. 진짜 저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이 나고요. 호스피탈리티, 환대라는 것이 꼭 공짜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갔다면 이런 경험을 이만큼이나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제가 느낀 혼자 한 여행의 장점은 온전한 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 채 나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번 여행의 좀 주된 테마로 잡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낯선 공간, 새로운 공간에서 홀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는 게 또 좀 고독하기도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수다를 떨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혼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자체도 많았고요. 하나 더 더하자면 특히 제가 갔던 곳들이 대자연이었어요. 올림픽 내셔널 파크, 그랜드 캐니언, 조슈아 트리 이런 자연을 위주로 여행을 짰기 때문에 그 대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두 발 딛고 서 있는 저의 모습, 거기서 내가 느끼는 인생에 대한 생각,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가 고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이유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의존적인 나에게서 좀 벗어나서 더욱더 독립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굉장히 독립적인데?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혼자 살아가면서도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좀 이런 혼자 계획해서 혼자 성취하는 경험이 정말 고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사회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저 또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구였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하고 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나를 잊은 것 같은 순간들도 찾아오고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혼자 운전 여행을 하려고 로드트립을 하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급하게 따서 혼자 미국 대륙을 운전도 해보고. 사막 좀 보세요. 사막 좀 보세요. 혼자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하면서 좌충우돌 우당탕탕 여행을 만들기도 했지만 성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좌충우돌 우당탕탕은 어떤 거였냐면요. 정말 비행기도 숙소도 렌트카 예약도 심하면 당일에
하고 아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이러면서 에어비앤비랑 막 아고다 운전하다가 경찰차한테도 잡혔고요. 핸드폰도 잃어버려서 사진과 영상을 거의 한 절반 넘게 찾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드 연동이 안 됐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계곡에도 놀러 갔었는데 그 계곡에서 혼자 영상 좀 찍어보겠다고 삼각대로 이렇게 고프로를 걸어서 세워놨단 말이죠. 그 고프로가 넘어지면서 또 물에 침수되는 우당탕탕 좌충우돌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제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하고 사건 사고를 해결하거나 혼자서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타인과의 교감에서 오는 행복함. 두 번째, 낯설고 고독한 환경에서 온전히 나를 느껴보는 경험. 세 번째, 독립적인 생활, 독립적으로 사건, 사고를 해결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해서 주변 친구들 중에 혼자 여행을 해본 사람 혹은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혼자 여행을 좋아해? 너는 혼자 여행했던 경험에서 뭘 느꼈어?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돌아왔던 대답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얼만큼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간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등이었고요. 또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나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가라는 그 국내 논문이 한 편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훑어봤는데 혼자 여행을 하는 이유를 들면서 실존적 진정성 추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실존적 진정성 추구라는 말을 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사회에서 통제되고 잃어버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 그리고 익숙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욕구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상당히 맞닿는 이야기죠. 저는 사실 제 경험을 스스로 먼저 정리를 한 후에 이 논문을 찾아본 거였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참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주 소중한 여행담을 담아서 왜 혼자 하는 여행이 좋을까, 혼자 하는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됐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좀 비록 사진과 영상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좀 짧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행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